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와의 H조 1차전 일주일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준TV는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황, 회복 상황, 훈련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손흥민 선수, 어떤 몸 상태인지, 또 어떻게 월드컵 첫 경기 준비하고 있는지, 우루과이전은 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이야기 포포투 편집장 정지훈 기자를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 편집장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2022 카타르 월드컵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포포투 한국판을 총지휘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입니다. 우선 정지훈 기자, 현재 한국 대표팀 베이스 캠프에 있는데요. 궁금했던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직접 보니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포투 정지현 기자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좀 마스크를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저희가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이제 16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6일 훈련 때, 원래는 회복 훈련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15분 공개 훈련 시작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취재진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토트넘 스퍼 구단에 제작한 마스크인데 이거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들었고요. 근데 그 마스크를 실제로 꺼내 들어서 직접 착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뭐 여러 사진이나 영상으로 또 멀리서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우리가 많이 기억나는 이제 김태형 선수가 썼던 타이거 마스크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일단은 카본 재질로 단단한 재질, 그러니까 좀 카본 재질이고요. 얼굴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충격을 보호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2002년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기술력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색깔은 이제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등번호 7번이 적혀 있는 마스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타이거 마스크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회 기간 도중 김태형 선수가 이탈리아와의 경기에 코뼈가 부러졌고 스페인전에 쓰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제작된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는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토트넘 스퍼 구단에서 제작해서 공수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 배경, 그 이유 무엇인지 또 마스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정지훈 기자가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토트넘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당장 저희 대표팀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일단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대표팀에 오기 전부터 구단에서 훈련을 따로 진행을 했고 이미 볼을 차는 훈련을 꽤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구단에서 이제 이 마스크를 제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구단에서 하는 것처럼 대표팀에서 훈련을 진행을 한 건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선수잖아요. 이 선수를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을 했고 월드컵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후반기 또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위해 특별하게 마스크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 많이 카본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고 충분히 여유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뭐 마스크가 부러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좀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마스크가 부러진다면 제 얼굴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정확히 뭐 얼마나 수량인지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지만 네,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뭐 치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자회견도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눈 이야기와 기자회견장, 훈련장 분위기, 취재 후기까지 정지훈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제 카타르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몰렸던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1%의 가능성만 있다고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출전을 위해 뛸 노력을 할 거고 어떻게든 뛰고 싶다라는 거를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간절함, 월드컵에 대한 간절함을 좀 이야기 많이 했고 현재는 뭐 부상당한 상황이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이곳에 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기를 풀타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출전 의지를 보여줬고요. 가장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훈련을 좀 했는지 그러니까 헤딩을 당연히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수술하고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좀 긍정적인 소식은 좀 스프린트까지 하는 전력 질주를 하는 것도 지장은 없다고 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대표팀 분위기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도 기사로 많이 보였겠지만 좋아 보이는데요. 정주 기자가 직접 그 현장에서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분위기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오면서 화기애애했고요. 뭐 오영규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추가 선수로 발탁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영규 선수를 잠깐 빼고 찍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오영규 선수를 챙기면서 같이 찍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캡틴의 면모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선수들 송민규 선수라든가 윤정규 선수,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 정우영 선수 등등을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우루과이전 출전 여부겠죠. 손흥민 선수 훈련을 통해서 봤던 몸 상태, 정준 기자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 그리고 직접 본 이야기들, 생각들 전해드립니다. 훈련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깅, 가벼운 러닝을 했고요. 이후에는 볼을 가지고 트래핑도 하고 또 고무적인 건 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한 슈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반대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롱킥이라고 하죠. 롱킥은 많이 시도를 했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몸 상태는 뛸 수 있는 몸 상태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우루과이전에 대해서는 뭐 또 의견이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취재진은 우루과이전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반반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루과이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킥을 했다라는 것, 전력 질주를 했다라는 것, 뭐 손흥민 선수가 좀 헤딩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원래부터 뭐 헤딩을 즐겨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몸을 그러니까 뭐 보호대를 끼고 여러 가지 부상을 조심하면서 뛴다면 충분히 우루과이전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밖에 취재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취재 현장의 숨은 이야기들까지도 정지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네, 뭐 취재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릴 거는 이제 16일 날 오전 훈련 이후에는 이제 그 피파에서 마련한 이제 프로그램을 대표팀이 진행을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계시거든요. 한 20명 정도가 이제 저희 대표팀 캠프에 방문을 해서 저희 선수들과 이제 직접 뭐 이렇게 훈련도 진행을 하고 슈팅도 해보고 네, 페널티킥, 그러니까 승부차기 연습도 해보고요. 이번에 참여한 선수는 뭐 송범근 선수, 백승호 선수, 그다음에 송민규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 그다음에 윤정규 선수 이렇게 6명이 참석을 했는데 벤투 감독이 직접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 위주로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되게 화기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였는데 재밌게 그 자원봉사자들 분들과 여러 가지 이벤트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끝나고 나서는 이 선수들과 다 믹스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월드컵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조금 이제 지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마스크를 쓰고 이제 훈련하는 과정 속에 여러 번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만지면서 조금 불편한 느낌도 있어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준 기자가 취재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마스크 착용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편했다고 했고 나쁘지 않았다. 물론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땀이 좀 많이 나서 마스크를 계속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만진 이유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얼굴 형태에 마스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얼굴 만졌다고 마스크를 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놀랐다라고 할 정도로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이 1차전 상대인 우루과이에 있는 벤탄쿠르 선수의 인터뷰인데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동료 선수인데 이 선수가 조금은 도발성인 농담이긴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공략하겠다고 말했어요. 그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벤탄쿠르, 그러니까 팀 동료죠. 맞대결 이야기를 했는데 벤탄쿠르가 농담으로 손흥민의 뭐 공략할 법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웃으면서 손흥민 선수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지만 친한 선수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대표팀에 오기 전에 너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살살하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서로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벼운 농담을 많이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정준 기자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기사로 나오지 않은 숨은 이야기들까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짤막한 일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월드컵 현장 취재를 하면서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무 카타르가 좀 나라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은 현장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좀 재밌었던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11월 15일 날 이 카타르 현지 생일을 좀 맞이했어요. 재밌었던 거는 이제 케이크를 마련해서 뭐 촛불도 불고 뭐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소원을 말하면 생일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루과이전 바로 첫 승입니다. 1996년에 태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를 위해서 좀 열심히 뛰겠다, 선물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대표팀은 이제 17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17일에는 오전
훈련과 오후 훈련이 있고요. 비공개로 15분씩만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뭐 훈련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좀 어떤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은 좀 17일 훈련을 통해 좀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포투 정지훈 기자였습니다.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독점적인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한국에서 또 한국 대표팀을 취재하기 위해 카타르로 간 기자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유력한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기자들, 월드컵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